드리는 사연이 더운 여름날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구독자 여러분에게 시원함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네요. 마스크까지 벗게 되었으니 향긋한 봄 내음을 실컷 맡을 수 있어 행복한 요즘이죠. 저는 올해 34의 평범한 여자인데요. 작년에 이혼을 하고 화려한 싱글로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얼마 전 다시 재혼까지 했답니다. 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진짜 최악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과 지내며 참고 살았는지 제 자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 남편과 시댁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같이 욕 좀 해주시면 제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럼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2년이 되어 오랜 연애 생활을 했어요. 남편이 군대 갔을 때도 한눈 팔지 않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았죠. 그렇게 믿음과 신뢰가 더해져서 저희 두 사람은 어느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갖추고 결혼하기로 했고 각자 회사 생활을 하며 결혼 자금을 모았답니다. 그나마 저와 남편 모두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결혼 직후 저는 갑상선 항진증을 앓기 시작하게 되었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회사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제 병을 앓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힘든지 약을 먹어도 더 나빠지지 않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외벌이로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죠. 그런 남편을 보면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내조뿐이었답니다. 그리고 제 덕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34살에 과장 타이틀을 달게 되었어요. 26세 회사에 들어가 8년 만에 이룬 쾌거이자 결혼한 지 1년 만이었죠. 그런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제 몸이 건강했으면 저 역시 열정적으로 일해서 커리어를 쌓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제 병은 하루아침에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고생해야만 했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잘나가는 만큼 돈도 엄청 잘 벌었어요. 회사에서 실적으로 상위권에 달했기 때문에 월급이 계속 늘어갔죠.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남편을 잘 얻었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남편의 능력과 자리가 바뀌니 성격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일 거래처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든 저에게 불만을 가졌답니다. 당신은 남편이 밖에서 개고생을 하고 왔는데 잠을 아주 잘 자네. 오빠 왔어? 미안해, 약을 먹었더니 바로 골아떨어졌어. 당신 진짜 아픈 거 맞아? 그냥 게을러 터진 거 아니야? 어떻게 맨날 퍼질러 잠만 자냐? 그이는 제가 갑상선 항진증 판정을 받았을 때 책까지 사서 공부하며 저를 낫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무기력에 쓰러지듯 잠자고 있는 제 꼴이 보기 싫었는지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화낼 기운도 없어서 그이의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병이 더 심해져서 그래. 나라고 이렇게 지내고 싶겠어? 앞으로는 오빠 오기 전에 저녁약 먹지 않을게. 밥은 먹었어? 거래처 대접하느라 술 많이 마셨어. 회장하게 가서 라면 좀 끓여와.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나가 라면을 끓였고 그이가 라면 먹는 동안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꾸벅 졸고 말았습니다. 들어와 자. 밥 먹는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거슬리니까 들어가. 미안. 내 의지대로 잘 안 되네. 그럼 먹고 들어와. 들어가서 좀 누울게. 그런 식의 날들이 반복되니 남편이 화가 날 만도 하죠. 저도 밝은 얼굴로 그 일을 맞이하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네요. 그렇게 결혼 2년차가 되자 제 몸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바꾸고 약이 바뀌니 언젠가부터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대로 못해준 내조를 위해 요리를 배우러 다녔고 집안도 매우 깔끔하게 관리했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취직하려고 토익 점수를 올리려고 틈틈이 공부까지 했죠. 하지만 병을 앓으며 머리가 굳었는지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공부를 포기하는 날이 많았답니다. 이전 경력으로 중소기업은 들어갈 수 있지만
대기업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욕심에 시간을 두고 더 준비하기로 했죠. 한편 남편은 이전보다 더 잘나가는 과장이 되었고 보너스를 얼마나 많이 받던지 대단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이는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시댁에 뭔가 하나씩 사드렸는데 처음에는 인덕션을 시작으로 냉장고와 소파, 대형 텔레비전까지 아끼지 않고 돈을 썼답니다. 저는 친정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한 기색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오빠, 근데 왜 오빠 처가에는 아무것도 안 해드려? 나 섭섭해. 아, 처가는 집이 좁아서 가구 같은 거 들어갈 데도 없잖아. 그리고 집에서 내 돈 받아서 쓰고 놀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야? 내가 처가까지 신경 써야 해? 저는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남편에게 돈을 받아 쓰는 처지라 꼬리를 내리고 말았어요. 그렇지. 내가 오빠 덕을 보고 살고 있지? 미안. 내가 괜한 말을 했네. 그래, 괜한 말을 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아유, 넌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바라는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한 게 배가 아픈 거야? 그렇게 처가에 뭘 해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벌어서 해드리면 되잖아. 몸도 나아진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취직할 거야? 곧 해야지. 토익 점수 올리고 영어 회화 자격증 따서 외국계 기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자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며 뭐? 외국계 기업? 대기업에서 놀아봤다고 눈높이가 그대로네. 당신 요즘 사람들 스펙이 얼마나 짱짱한지 알아? 우리 회사만 봐도 그래. 예전 당신 스펙으로는 꿈도 못 꾼다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들어가서 용돈 벌이나 해. 하고 무시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짐했어요. 남편보다 더 성공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건강을 되찾자 시댁에서 자주 불렀어요. 시월드가 시작된 거죠.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저에게도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한다며 잘난 체를 참 많이 하셨답니다. 게다가 제 남편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며 제가 요리학원에서 배운 거는 다 조미료가 들어간다며 시어머니의 레시피대로 음식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까탈스럽게 구시는지 곤욕스러웠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시댁으로 건너가 시어머니 뒤치다꺼리를 했고 뒤늦은 며느리 수업을 받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시집살이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시댁은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조금 힘들지만 갑상선이 점점 더 좋아져서 남들과 같은 일상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까지 토익 공부와 영어 회화 공부에 더 힘썼고 올해 안으로 취직을 목표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제 인생 최고의 토익 점수를 받게 되었고 영어 회화 시험에도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얼마 뒤 제가 가고 싶어 했던 외국계 기업에 이력서를 넣게 되었고 일주일 뒤 서류 합격을 했답니다. 오빠, 나 1차 서류 합격했어. 인성검사랑 면접만 통과하면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직한다고. 호들갑은 거기 서류는 다 통과시켜주거든. 면접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냥 축하한다고 한마디 하면 덧나? 김샜잖아. 역시나 남편은 저를 무시했고 괜한 기대하지 말라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보여 뭐 때문에 모였는지 고개를 빼서 보았더니 로또 판매점에 복권을 사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그래서 저도 재미삼아 처음으로 로또를 해보려고 맨 뒤로 가서 줄을 섰답니다. 로또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순식간이니 5분도 안 되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자동으로 5,000원어치 달라고 했고 곧바로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네요. 그렇게 며칠 동안 로또 생각은 지우고 살림만 했어요. 또 제가 1차로 붙은 회사의 면접 준비를 위해 예상 질문을 뽑아서 말하기 연습하는데 여념이 없었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로또를 산 기억이 떠올랐고 핸드폰으로 지난주 당첨 번호를 검색했어요. 그런데 로또 번호를 비교해보다가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글쎄 제가 산 로또가 무려 2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행운이 저에게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뜀박질하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물을 2잔 연거푸 마셨고 세수를 하고 다시 로또 번호를 비교해봤습니다. 역시나 2등이 확실했어요. 너무 기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할지 머릿속이 뒤엉켰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복권 당첨 사실을 남편에게 숨겼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그이가 퉁명스럽게 대하는 걸 보니 알려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음날 아침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친정으로 찾아갔어요. 부모님께 바로 로또 당첨 소식을 알렸죠. 아빠, 엄마, 나 로또 됐어. 2등 당첨됐다고. 부모님은 활짝 웃으시며 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어이구, 예비가 우리 딸한테 해준 게 없어서 하늘이 복을 줬나 보다. 축하한다, 경은아. 우리 딸 금손인가 보다. 엄마는 65년 인생을 살면서 주위에 로또 당첨된 사람 처음 본다. 우리 딸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부모님은 저에게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가지고 싶은 선물이 뭐가 있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엄마,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집에 바꿔야 할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거 없냐고. 내가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해줄 테니까 말씀만 하셔. 그러자 엄마는 에이, 됐다. 우리가 다 늙어서 새 물건을 써서 뭐 하겠니? 그 돈은 너를 위해 써라. 나중에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게 되면 은사방한테 보태주면 좋겠구나. 하고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전 마음속으로 이 돈을 부모님을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1억 2천만 원의 돈이 들어오니까 1억은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작은 집을 팔고 당첨금을 보태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시켜드리기로 작정했죠. 이튿날 저는 당첨금을 받았고 가장 먼저 가구점을 들렸어요. 부모님의 낡은 침대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집을 이사시켜드리기 전에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비싼 걸 사는 것보다 직접 누워보고 편안한 걸로 고르기로 하고 가구점에 있는 모든 침대에 누워봤답니다. 그리고 적당하고 좋은 가격의 침대를 골랐고 부모님 집에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뭘 이런 걸 샀느냐며 볼멘 소리를 하셨고 괜한 돈을 쓴 게 아니냐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설치까지 끝났으니 환불은 절대 안 되니까 잘 쓰시라고 전해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시부모님이 생각났어요. 물론 제가 선물하지 않아도 이미 남편이 거의 모든 걸 바꿔줬기 때문에 굳이 선물해드릴 필요가 없었죠. 게다가 아직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망설여졌습니다. 남편도 친정에 뭘 해준 게 없어서 그냥 입을 닫고 말아버릴까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에 가시 하나가 박힌 기분이 들어서 결국 남편과 시부모님께 밝히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부모님 댁에 친정부모님께 선물해드린 침대와 같은 걸 주문해서 보내드렸고 남편에게 당첨 사실을 알렸어요. 오빠, 나 로또 2등 됐어. 뭐? 나 농담할 기분 아니야. 피곤하니까 냅둬라. 농담이 아니라 진짜야.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시댁에 침대 선물로 드렸다고. 그제야 제 말을 믿은 남편은 눈을 둥그렇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진짜? 당첨금이 얼마인데? 1억은 넘지? 응, 세금 제외하고 1억 2천만 원 조금 넘어. 나 잘했지? 남편은 얼마만인지 모를 만큼 오랜만에 저에게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야, 잘됐다. 그럼 처가에도 선물해드렸어? 그럼 나머지 돈으로 뭐 할 거야? 그 돈으로 효도나 할까? 처가집이랑 우리 부모님께 반반씩 드리는 거 어때? 글쎄, 조금만 생각해보자. 저는 친정부모님의 집을 이사시켜드린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남편이 저에게 못되게 굴었어도 그이 덕분에 평탄한 삶을 살고 있어 당첨금을 양가 부모님께 반반씩 드리자는 말에 바로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침대를 받은 시부모님은 어쩐 일인지 고맙다는 전화는커녕 문자도 없었습니다. 침대가 꽤 고가의 좋은 제품이라 마음에 안 드시진 않을 텐데 말이죠. 그 주 주말 남편과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좋은 행운은 나누면 좋은 법이니 비싼 외식을 시켜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이윽고 시댁 안으로 들어간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인사를 드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살갑게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사드린 침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화가 나신 모양이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어요. 예, 너 저 침대 말이야. 네 친정에 보내준 것과 똑같은 거라며? 사돈한테 전화 받았다. 제가 시부모님 침대를 계약하며 친정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어제 통화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모두 똑같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미 있게 같은 선물을 드렸죠. 로또에 당첨됐다더니 돈 쓰는 재미가 있었겠구나.